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업문어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부풀리기 실상과 부풀려진 지지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15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줄여서 KSOI죠. 여기 AR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37.2%를 기록했죠. 최근에 발표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비하면 거의 15% 이상, 거의 15% 가까이 높게 나온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곳인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기 KSOI는 그래도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정치권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회사고요. 이 김원태 소장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뭐 정창교 선배나 돌아가신 정창교 선배나 또 그 이철희 소장, 그리고 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윤희용 대표, 이런 분들이 거쳐간 회사예요. 저도 이 회사 대표 이사하고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현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꽤 잘 아는데, 그 연혁이 좀 된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저기 영입된 그 이강윤 소장이 그 조사를 아는 분은 아니에요. 기자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좀 봤을 때는 좀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좀 보여서 좀 특별히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좀 지적을 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 네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 37.2%.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전주에 지금 TBS하고 이제 정기조사를 하는데, 그 전주 32% 나왔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주인가 그 전전주 조사가 윤석열이 7%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반등을 해갖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정도의 모멘텀은 마련됐다라고 봤지만, 이게 좀 너무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기 32% 제일 높게 나왔을 때 문제점은 보기문항에서 안철수, 오세훈을 빼고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수 성향 표들이 글로 그냥 윤석열로 다 몰려버린 그런 측면 때문에 갑자기 올랐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3월 15일 날 조사 발표된 거 자료를 보니까 다시 이제 37.2%로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모멘텀도 없는데, 이게 32에서 5%포인트나 상승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좀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자료를 그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그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올려놔요. 근데 이 올려놓은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은, 일단은 그 20대가 가중값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가중 배율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30대가 다른데 지금 MBS도 그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거 나온 걸 보니까, 다른 데는 30대가 그 이재명 후보가 높은데, 여기 조사는 지금 윤석열이 30대가 더 높게 나와서 그 표집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보기문항을 설정하는데 지금 그 비율이 그 여권 후보들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6명이고 야권 후보는 지금 4명 정도 돼 있어갖고, 이렇게 되면 여권 후보가 이게 지지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수 쪽에서 좀 이름이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언론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지금 좀 이거를 해석을 했거든요. 우리 그 소장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자료. 예, 그러니까 범보수 후보가 4명이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하고 원희룡. 네, 원희룡까지. 그리고 범진보 후보가 김두관, 그다음에 그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를 이제 범여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그 민주당 후보만 지금 5명이에요. 네, 그렇죠. 심상정 후보까지 하면 6명이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30.3 대 29.8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두 분이 빠진 거. 그렇죠. 그리고 범진보가 6명이고 범보수가 4명.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37.2%라는 높은 지지율이 나온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 연령별, 특히 20대 가중비가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1.2인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표집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도 지금 다른 데는 다 이재명이 높아요. 윤석열 높은 데가 거의 없는데 여기만 지금 30대가 윤석열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회사 거는 계속 좀 자료를 지켜보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회사 데이터 때문에 뭐 지금 사람들이 조사 회사에 대해서 신뢰도 부분을 너무너무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갖고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소장님, 예. 제가 알기로 한국조사협회 즉 코라, 코라. 코라에 가입된 그 정회원사들은 ARS 조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못하게 돼 있죠. 그 지금 코라에 소속된 회사들이 하는 조사가 그 N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는 그 4개 기관이 지금 하는 합동 조사가 바로 그건데 걔네는 면접원을 이용한 전화면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아마 코라에서 이 KSOI가 그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ARS를 자꾸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명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지금 TBS랑 계속 하는 조사가 그냥 ARS 조사거든요. 이건 아마 이제 좀 코라 쪽에서 뭐 탈퇴를 시키든지 뭔가 좀 제재 조치가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소장님이 통계표를 한번 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대략 한 30% 내외의 득표를 하고 있고요. 지지를 받고 있고. 네, 50대 이상은 40%가 넘어요. 45, 49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지표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60대 이상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비슷한데 40대까지가 유난히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이 지지율은 어디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집과 그 비표본 오차적인 측면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서 어디가 맞냐 틀리냐는 볼 수가 없고 이 같은 회사 조사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이게 경향성이 맞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조사 지금 기본적으로 이 조사 방법이 달라요. 얘는 ARS고 얘는 전화면접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는 전화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얘는 얘거 자료끼리, 얘는 얘거 자료끼리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적으로 비교해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압도적 1위가 상당히 많은 효과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윤석열은 현재 반문 대표성을 확고히 굳힌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압도적 1위가 어떤 효과들을 파생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거는 뭐 저보다도 이제 수장님이 그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저도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옐로우 저널리즘과의 어떤 유착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더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 생각에 윤석열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면 일단 클릭수가 올라가는 거죠. 클릭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신문사들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받는 이 뉴스료, 뉴스 사용료가 많아지는데 사실 37.2%가 나온 그 지난 15일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윤석열 기사가 넘쳐났죠. 맞아요. 약 70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포털에 등록된 700개 정도 되는 그 언론사들이 동정, 분석, 전망 수백에서 수천 개 기사들을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음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날 종이신문들이 또 대부분 이 37.2%를 일면이나 이면에 주요 뉴스로 배치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조명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정말 37.2% 공신력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를테면 저희가 아까 짚은 대로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이제 좀 방송을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 회사들이 기법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지금 많이 안 믿어요. 이런 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사들을 가지고 언론이 2차, 3차 보도를 해서 그걸 여론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마치 실제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조사회사들은 솔직히 언론을 타잖아요. 타면은 그 회사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자기들 회사 영업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제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사 회사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 타이밍은 알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모멘텀이 일어나겠다. 누군가의 모멘텀이 일어나겠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동은 있을 거다라는 건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아는 상황에서 KSOI가 첫 번째로 32%를 딱 때려주면서 그냥 그 뭐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날 뭐 방송도 다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회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다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영업할 때 다 써먹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이렇게 진짜 신뢰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 또 했더라고요. 37%를.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런 그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의 메커니즘을 잘 아신다면은 이제 그런 거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KSOI 조사는 매주 월요일 나오죠? 네네. 월요일 TBS 하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도 그 왜 TBS가 여러 케이스랑 하느냐 그것도 저한테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진보 성향이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전화를 계속 해갖고 왜 TBS가 여기랑 하는 거냐 계속 물어봐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줘요. 항상 이 KSOI는 김원태 소장이 만들었고 이철희 소장이 또 여기 했었고 그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명한 그 전략가 분들이 이 회사를 많이 또 거쳐갔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조사를 모르는 분들이 좀 소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네요. TBS도 그렇고 네. KSOI도 그렇고 둘 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소장님이 네. 예측하시기에. 글쎄 뭐 소장님도 예측 자료 데이터를 보시니까 예측하시겠지만 저가 볼 때는 한 20대 초반 정도이지 않을까. 3에서 25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 이해찬 대표 말씀 이렇게 기사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반사체다.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론에만 많이 나오면 일단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사라지면 지지율이 빠지는 흐름인데 지금 요새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새 거의 언론 미디어를 잡고 있는 거는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하고 박형준이어서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소장님 그 네. 이해찬 대표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해찬 대표께서 네. 서울시장 선거가 뭐 불리한 줄 알았더니 네네. 이길 수도 해볼 만하다,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지금 그쪽 분위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박영선 캠프 네, 분위기. 캠프 쪽 분위기 어떤지 저희도 이제 뭐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좀 여쭤보잖아요. 여쭤봤는데 좀 내부 분위기는 그래도 일단은 아주 힘든 고비는 넘겼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오세훈 후보의 그 저기 어디야 거기 그 도곡동 말고 내곡동 관련한 그 언급량이 갑자기 굉장히 폭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조금 이제 어려운 고비는 한 고비는 넘겨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판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다시 네. 윤석열 총장으로 돌아가죠. 네네. 윤석열 총장이 사표 전날 네. 대구를 방문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구 고검을 방문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윤 총장이 대구를 방문한 거는 내가 보수 대장이다. 이거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 수준 25% 이내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보수에선 지금 뚜렷한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하신 전국 지표조사나 KSOI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주자 중에 선두가 없죠. 오히려 무소속 홍준표 의원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쵸. 앞서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가 한 1, 2% 정도 수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보수 쪽에도 재앙이다. 그렇죠. 지금 KSOI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오세훈이나 안철수 다시 여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기가 현재로서는 5% 안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 후보를 더 넣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오세훈, 안철수가 빠져 있는데 이분들 다시 일단은 당분간은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갑자기 윤석열이 폭락하는 그런 게 KSI가 먼저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안철수 오세훈을 모두 포함시키고 넣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넣어서 하고 서울시장 있죠. 그 출마하면서 네네.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에서 끝나고 떨어지거나 나면? 네네. 단일화 경선에서 낙선하게 되면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능성 열어놔줘야 되고 분명히 여기 보기문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기회를 좀 보다가 갑자기 이제 확 윤석열이 떨어지고 이제 이재명이 확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낙연이 확 올라가든지 요걸 하나 또 이제 또 튀는 게 하나 또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어느 회사가 그렇게 튀는 걸 내는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 조사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조사가 그 중앙선관위 여론심의 홈페이지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시면서 이 비슷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는 그것들끼리만 봤을 때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거는 빼고 보는 게 맞다.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 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도 이게 조사가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보통 지금 언론은 제일 높은 거만 치고 이게 보도를 받아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언론도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를 좀 종합해 갖고 어떤 평균적인 흐름으로 읽어줘야지 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중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언론 조중동을 네네. 비롯한 대부분의 종이 신문들하고 중앙 단위 방송들은 네.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네네. 최근에 이제 하기 네네.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근데 ARS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런 종이 신문들이 남의 조사, 남의 ARS 조사를 네. 열심히 쓰는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상한 재밌는 네, 현상이죠. 이런 재밌는 형태가 벌어지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조사 설계를 하면 윤석열 총장 지지율 50%도 넘게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 일단 유선 비중을 높이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한국갤럽 유선 비중이 15%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하고 오세훈 후보도 유선 비중 갖고 되게 네, 그렇죠. 10%를 넣냐 마냐 그렇죠. 싸웠죠. 네. 네, 그래서 유선 비중을 한 30-40% 정도 넣는 거죠. 네, 네. 그리고 ARS 조사로 실시를 하고 네. 그리고 설문에서 보수 인사를 한 적게 넣어야 돼요. 그렇죠. 적게 넣어야 돼요. 3-4명 정도 배치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윤석열 총장 지지율 50% 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네. 대히트를 치게 될 텐데 윤석열 50% 만들 수 있다. 지금 방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목을 좀 달아주십시오. 네. 이은영 소장님 휴먼앤데이터에서 그렇게 조사 한번 해보시죠. 아니 저도 진짜 열받아 갖고 조사해야 되겠어요. 저도 윤석열 50%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써가지고 저도 그래서 한번 튀어보겠습니다. 언론시 저희 회사 이름이 좀 약하잖아요. 이럴 때 그렇게 튀는 걸 하나 내면 이름이 샥 알려지거든요. 인지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인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인지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좋은 방법을 이제 공개해드렸는데 사용해 보시고요. 네.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오늘은 네. ARS 여론조사, 전화면 조사 등 데이터를 통해서 윤석열 지지율 부풀리기 실상과 그것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공유 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많은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읽어준 콜라보 업문어 이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